여러분, 미국에서 이 한국 라면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 미국인 유튜버가 우연히 LA에서 발견한 한국 전보 도시락 라면 하나.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그 큰 도시락 사발면이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한류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미국 마트의 한국 라면 코너, 줄 서서 라면을 사려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 도시락 라면을 직접 공수해 먹으려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게 단 한 명의 유튜버, 에릭의 작은 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운 음식이라면 기겁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한국 라면이 너무 신기해서 도전해보기로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유튜버의 작은 도전이 어떻게 미국에서 라면 열풍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오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릭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 음식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매운 음식을 피해 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매운 음식과는 상극이었거든요. 처음 매운 음식을 먹었던 게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타코를 먹었는데 아빠가 이건 별로 안 매워라며 사워크림과 함께 하바네로 소스를 살짝 뿌려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입 먹었고 10초 후 입안이 불타는 듯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혀가 얼얼하고 눈물이 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운 음식 자체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도전한 매운 하슈잉 챌린지도 옆에서 구경만 했고, 대학 시절엔 한국인 친구가 준 신라면을 한 입 먹었다가 고통스러운 30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 몸은 매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런 제가 얼마 전 아시아 마트에서 완전히 새로운 한국 라면을 발견하고 직접 사서 먹어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간단한 장을 보러 아시아 마트에 갔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 라멘을 좋아해서 가끔 이곳에서 몇 봉지를 사곤 합니다. 매운맛이 거의 없고 국물도 부드러워서 저한테 딱 맞거든요. 마트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일본 식품 코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뭐 색다른 게 없을까? 그렇게 한국 식품 코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통은 한식 코너를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다고들 하지만 맵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도전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한 번쯤 제대로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면 코너로 가자 익숙한 브랜드들이 보였습니다. 신라면, 불달볶음면, 너구리.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보도시락 라면이었습니다. 보통 컵라면이라면 손바닥보다 살짝 클 정도로 아담한 크기인데 이건 한 손으로 들기조차 부담스러울 만큼 컸습니다. 진짜 도시락처럼 생긴 컵라면이라니. 저는 포장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전보 사이즈. 간편하지만 푸짐한 한 끼. 이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컵라면은 대부분 양이 적어서 2개 정도 먹어야 배가 차는데 이건 하나만으로도 든든하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매운맛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포장지를 뒤집어 보며 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고추라는 단어가 보이긴 했지만 앞에 조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이라면 무조건 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건 예외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보도시락 라면을 손에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거 사볼까? 그럼에도 호기심이 결국 이겼습니다. 저는 전보도시락 라면을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향하며 다짐했습니다. 좋아.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제발 너무 맵지만 않기를. 그렇게 저는 전보도시락 라면을 손에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에서 전보도시락 라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어로 적힌 설명이 대부분이었지만 다행히 작은 영어 번역도 있었습니다. 조리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보통 미국 컵라면과 비슷한 방식이었지만 양이 훨씬 많고 면이 두꺼워 보였습니다. 국물도 꽤 넉넉하게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이었죠. 오케이. 그러면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냄비에 물을 올리고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굵은 면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먹던 미국 컵라면은 면발이 얇고 푹 익으면 흐물흐물해지는데 이건 마치 생라면처럼 탄탄한 느낌이었습니다. 스프도 보통 컵라면보다 종류가 많았습니다. 분말 스프, 건더기 스프, 그리고 기름까지. 특히 건더기가 꽤 큼직하게 들어있었고 국물이 깊은 맛을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을 붓고 기다리는 동안 라면의 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보통 미국 컵라면에서는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향이었습니다. 와, 냄새가 엄청 진한데? 드디어 4분이 지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진한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저어보니 국물이 뽀얗고 걸쭉해 보였습니다. 면발도 흐물해지지 않고 탱탱한 느낌이었습니다. 오, 이거 확실히 뭔가 다르다. 보통 컵라면을 먹을 때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끼 때우는 느낌으로 먹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컵라면이라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국물라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한 입 먹어볼까?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는 순간, 이거 생각보다 맵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짝 매콤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입안을 태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하고 뭔가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면이 쫄깃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컵라면을 먹으면서 맛있다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간단히 먹고 끝나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면과 국물이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매운맛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었습니다. 한 입, 두 입, 어느새 절반 이상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통 컵라면을 먹을 때는 몇 입 먹고 나면 금방 질리는데 이건 이상하게도 계속 먹고 싶었습니다. 이거 진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면 대박 나겠는데 미국에는 다양한 음식 리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은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컵라면을 이렇게 푸짐하게 먹는 콘텐츠는 흔치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컵라면과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건 콘텐츠로 만들어야겠다. 저는 즉시 카메라를 켜고 전보도시락 라면을 먹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맛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미국 컵라면과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영상 촬영을 마친 후 저는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다양한 음식 리뷰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컵라면을 먹는 영상이 아니라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한국의 특별한 라면을 발견했다는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면서도 전보도시락 라면의 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깊은 국물 맛, 쫄깃한 면발, 부담스럽지 않은 매콤함. 무엇보다도 컵라면 하나만으로도 배부를 수 있다는 점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컵라면은 양이 적고 국물 맛이 밋밋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식사 같았습니다. 이거 미국 사람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겠는데 편집을 마치고 영상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이 클릭되려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제목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컵라면과 비교 불가, 한국에서 온 전보도시락 라면을 먹어봤습니다. 한눈에 한국 라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미국 컵라면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제목이었다. 저는 바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영상을 올리고 나면 하루 정도 지나야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업로드한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유튜브 대시보드를 확인해보니 평소보다 10배는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엄청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거 꼭 먹어보고 싶다. 미국 마트에서 이거 본 적 있어. 근데 사볼 생각 못했는데 지금 당장 사러 갑니다. 한국 라면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저도 도전해볼게요. 특히 미국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라면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던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냐는 질문도 많았고 미국 컵라면이랑 너무 다르다. 진짜 배부른 컵라면이라니 말도 안 돼. 같은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영상이 갑자기 SNS에서 공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심지어 틱톡까지 여러 플랫폼에서 전보도시락 라면이 회자되면서 이거 미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야? 라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 하루가 지나자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대체 무슨 일이야? 영상이 올라간 지 단 하루 만에 조회수가 3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DM을 하나 받았습니다. Hey, Eric. 나도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우리 동네엔 안 팔더라. 어디서 샀어?
비슷한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구입했던 아시아 마트가 LA 한인타운 근처의 특정 매장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미국 전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거 혹시 진짜 미국에서 품절 사태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유튜브와 SNS에서 전보도시락 라면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자 LA의 몇몇 아시아 마트에서는 실제로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트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라면 코너에 가보니 헉, 진짜 다 팔렸어? 전보도시락 라면이 있던 진열대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최근 며칠 사이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팔렸다고 했습니다. 대박, 이거 진짜 사람들이 찾고 있구나. 영상의 조회수도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인기 영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내 동네에서는 안 보이는데 온라인으로는 못 사나요? 한국 라면 중에 또 추천할 만한 거 있나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메시지들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너 때문에 이거 품절됐어.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 왜 전보도시락 라면만 소개해? 한국엔 다른 맛있는 라면도 많은데 혹시 이거 광고야? 왜 이렇게 극찬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저 유쾌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질문들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저를 전보도시락 라면의 홍보대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사에서도 저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인 유튜버의 리뷰로 인해 한국 라면이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저는 단순히 흥미를 가지고 리뷰한 것뿐이지 이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전보도시락 라면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한테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에릭, 내 영상 보고 사러 갔는데 매진됐더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헉, 이게 내 잘못인가? 단순히 재미로 찍은 영상이었는데 이제는 부담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라면을 제조한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마치 제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소 저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리뷰해 왔습니다. 일본 라멘, 태국 팟타이, 멕시코 타코 등 여러 나라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했었죠. 하지만 전보도시락 라면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난 후 일부 시청자들은 저를 한국 음식 전문 유튜버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음식만 리뷰하는 거야? 다른 나라 음식도 해줘. 한국 음식만 다루니까 좀 지루해. 이거 너무 한국 음식 홍보하는 느낌인데 그동안 제 채널을 구독해왔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제 한국 음식 콘텐츠만 할 거냐는 반응을 보였고 반대로 한국 팬들은 이제 다른 한국 음식들도 다뤄야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재미있는 음식 리뷰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제 채널의 방향성이 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전보도시락 라면이 신기해서 리뷰했을 뿐인데 제 채널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계속 한국 라면 콘텐츠를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다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저는 아주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흥미로운 제목의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K-Food Festival in LA. 메일을 열어보니 LA에서 열리는 한국 음식 페스티벌 초청장이었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저를 특별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릭님. 최근 전보도시락 라면 영상이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K-Food 페스티벌에서 특별 게스트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을 직접 경험해보고 현장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잠깐만, 나를 초대한다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식의 초청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도 음식 리뷰를 해왔지만 직접 오프라인 행사에 초대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전보도시락 라면이 처음이었고 한국 요리도 몇 번밖에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Food 페스티벌에 초대받아서 한국 음식 전문가인 것처럼 행사에 참석하는 게 맞는 걸까?
한편으로는 이건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보도시락 라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제게 한국 음식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대로 배운다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원했던 방향일까라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리뷰하는 걸 좋아했는데 최근 들어 점점 한국 음식 전문가 같은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에 참석하면 그 이미지는 더 확고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이거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깊어지던 그때 저는 문득 유튜브 댓글 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에릭, 솔직히 너처럼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도 전보도시락, 라면 좋아하는 거 보면 다른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엔 뭐 도전할 거야? 이걸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 없잖아. 이건 단순히 한국 음식 전문가가 되라는 초대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해보라는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하나의 콘텐츠로서 전보도시락 라면을 리뷰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커진 것처럼 이번 행사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Food 페스티벌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K-Food 페스티벌 당일 저는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 음식 페스티벌이라고 해도 그냥 소규모 행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사장에 몰려 있었고 다양한 한국 음식 부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그리고 각종 한국 라면들까지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 음식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에릭이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행사장 한쪽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전보도시락 라면 리뷰한 에릭 맞죠? 그 영상 보고 저도 한국 라면 사 먹었어요. 너무 맛있던데요? 다음엔 또 어떤 한국 음식 도전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리뷰 영상 하나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 심지어 직접 한국 라면을 사서 먹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콘텐츠의 힘이구나. 저는 단순히 전보도시락 라면이 신기해서 리뷰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는 한국 음식을 직접 경험해보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K-Food 페스티벌에서 떡볶이도 처음으로 먹어보고 불고기도 시식하면서 또 다른 한국 음식들의 매력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매운 음식이라면 무조건 피했지만 사실 한국 음식에는 다양한 맛이 있잖아. 이걸 좀 더 알아가 보면 어떨까? 그 순간 다음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매운 거 못 먹는 미국인이 도전하는 한국 음식 시리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저는 전보도시락 라면 하나에서 시작된 우연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음식 전문가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저처럼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들도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K-Food 페스티벌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졌어요. 다음번엔 떡볶이, 삼겹살, 한국 치킨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날 이후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국 음식을 경험하는 콘텐츠가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보도시락 라면 영상 이후로 또 다른 영상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운 걸 못 먹어서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운 걸 못 먹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유튜브 채널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보도시락 라면의 인기는 단순한 유튜브 트렌드를 넘어 실제 미국 시장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었다. LA의 한남 체인에서는 한국 편의점 브랜드 GS25에서 출시한 초대형 컵라면 전보도시락을 들여왔고 개당 17.99달러에서 할인된 12.99달러에 판매했는데 예상보다 높은 수요로 인해 초도 물량 500박스가 단 일주일 만에 완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존 팔도 도시락보다 무려 8.5배 큰 729g의 거대한 사이즈 덕분에 단순한 컵라면이 아니라 챌린지용 라면으로 젊은 먹방 유튜버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SNS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전보라면 시리즈는 현재 약 300만 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추가적인 제품군인 공간춘 쟁반 짜장면과 오모리 전보 도시락도 미국 한인 마켓에서 판매될 예정이라 향후 한류 라면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